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태연쌤 라디오 영미리 세계여행의 김태연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정말 오래간만이죠. 감기도 걸려서 한국으로 돌아갈까도 싶었고,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이 벌어져서 돌아가야 되나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끝까지 완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리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루트로 저에게 이제 궁금증을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세계여행 지구 한 바퀴 도는 거,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를 circling the globe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circle 하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를. 그러니까 circle the globe. globe는 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 게, 그래서 제가 여행을 지금까지 이제 한 100일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100일 정도 하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많은 여행지에서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마다 여기만 여행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제 I'm circling the globe 이렇게 말하거든요. I'm circling the globe.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우,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시간을 뚝 떼가지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겠다, 지구 한 바퀴를 돌겠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그 130일의 지구 한 바퀴를 돌 때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비행기 편을 6편을 저는 예약을 했어요. 사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게 한국에서 출발해서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가는 거죠. 유럽 쪽으로 해서 미국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것이 적응하기는 훨씬 더 쉽대요. 왜냐하면 시간을 거꾸로 가니까 거꾸로 가고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게, 그게 시차 적응에 더 쉬운데 저는 앞질러 가는 루트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선택했다기보다는 일로 가는 게 날짜가 비행기 편이 그렇게 안 잡혔어요. 예약이 안 돼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못 가면 일로 돌지 뭐. 그래서 그러면 하와이는 어떨까? 이렇게 돈 거예요. 한국에서 하와이 호놀룰루까지를 끊고 호놀룰루에서 미국 대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를 계속 이제 그 항공사 직원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여기 돼요, 그 날짜에? 안 돼요. 여긴요 해가지고 미국 이쪽 편에 있는, 서쪽 편에 있는 도시들을 계속 찍어봤는데 안 돼서 되는 곳이 시애틀밖에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했네요. 6개 비행 구간을. 그래서 처음에 하와이 호놀룰루,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시카고로 간 거는 제가 돈 내고 탔고요. 그 다음에 퀘벡도 제가 돈 내고 갔구나. 그리고 북미 대륙에서는 시애틀로 가서 거기에서 어디로 갈까는 정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는 제가 이제 비행기 표를 제 돈으로 따로 내서 이제 또 사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시애틀까지 가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걸 끊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뉴욕에 가 있어야 되죠, 그 날짜에는. 그리고 런던으로 가서 런던에서 또 여기저기 갔다가 그 다음에 에딘버러, 그거는 또 이제 제 돈 내고 기차 타고 갔고,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서, 자카르타에서 쿠알라룸푸르로 가서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네팔로 어떻게든 또 가서 카트만두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개 비행 구간을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은 다니면서 spontaneously 그냥 누가 여기가 좋대더라 가볼래? 여기 좋대더라 가볼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채우고 다니는 지금 130일의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는 어디를 갈까요? 가장 제가 많이 질문을 받은 것이 어디 가면 좋아요? 예요.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이거예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내 배우자를 찾는 거랑 똑같이, 내 친구를 찾는 거랑 똑같이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도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좋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좋아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근데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공공의 적이라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여행지로 치면 어디 가도 좋은데 나랑 성향이 맞는 나라 도시들이 있고, 조금 나는 그런 데는 별로야 라고 생각되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행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preference를 아셔야 돼요. prefer 하면 뭐를 더 좋아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your preference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어떤 게 더 좋아, 난 이런 성향이라 이런 곳이 맞는 것 같아 라는 걸 많이 알고 있을수록 인생이 편안해져요.
난 이걸 먹는 게 좋으면 이걸 먹으면 되고, 나 이런 사람이랑 있는 게 편해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왜 대학 전공 선택할 때처럼 모르겠으니까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죠? 근데 그거보다 나는 이런 성향이고 이런 게 좋아라는 거를,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잘 뚫고 나오고 또 선택을 잘하고 결정장애가 없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적어봤어요. 어딜 갈까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냐,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냐라는 거랑 사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 do you want to get married to?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저 남자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좀 더 좋으세요? 그럼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을 선택을 하실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을, 이런 것처럼 어디 갈까? 첫 번째는 혼자 좋은 경치를 마음껏 구경하고 정말 대접받고 또 우아하게 돈도 펑펑 쓰고 이렇게 정말 나 잘 살았어.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돈도 쓰고 내가 우아하게 여행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으시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주로 이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고 스위스도 들어가고 또 부유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친절한 사람들이 좋다. 제가 좀 친절한 사람들 좋아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좋아하고 유머 감각 있는 사람들 좋아하고 또 솔직한 사람들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 안전한 거리, 그리고 좀 풍류가 있고 음악이 있고 웃음이 있고 뭐 춤과 노래, 파티, 그럼 김태현이죠. 그런 곳이 좋다라고 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터키, 그리스, 그리고 이태리도 좋아요. 예, 이태리를 제가 친한 그 지인분들하고 14일 정도, 13박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18개 도시를 토스카나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을 했거든요. 엊그저께까지 했습니다. 아주 많이 받고 정말 알차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탈리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이 넘치고 풍류가 넘치고 하는 그런, 네, 정말. 그리고 굉장히 운전하는 거 보니까 알 수 있는데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정말 기질이 비슷하구나. 내가 이태리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 이탈리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떡 벌어지는 정말 자연 풍경을 보고 싶다. 엽서 속에 있는 그런 장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등등등 이런 나라들. 그리고 뮤지컬 보고 싶어요. 콘서트 보고 싶어요. 박물관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시카고, 뉴욕, 런던, 예테보리, 그 스웨덴에 있는 예테보리, 그리고 스톡홀름 이런 도시들. 싸게 가고 싶어요. 무조건 돈 없어요. 싸게, 무조건 싸게. 그럼 동남아죠. 그죠? 네, 동남아 아니면 이쪽 유럽으로 오시면 동유럽,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 싸고 무조건 싸지만 그래도 먹거리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이런, 네,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곳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디 가는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고르셔야 돼요. 나는 어딜 가는 게 행복하겠다라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을 찾아보니까 경비는 어떻게 쓰나요? 일단 경비를 측정을 하실 때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사실 숙소예요. 두 번째는 교통비인데 숙소가 가장 큰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100일 동안 여행하면서 얼마를 썼나 보니까 그냥 대충 잡아서 아무튼 3천만 원 쓴 것 같아요. 3천만 원은 분명히 쓴 것 같아요. 제가 이 카드 썼고 저 카드 썼고 현금도 있었는데 아무튼 합쳐보니까, 왜냐하면 일단 하와이에서 시작했죠. 하와이는 물가가 정말 입떡 벌어지게 비싸고요. 그리고 팁을 줘야 되는데 팁이 가장 조금 주는 게 18%, 그 다음에 20%, 23%, 25%까지 있는데 셋 중에서 고르게 돼 있어요. 카드로 긁으면 무조건 거기에 셋 중에 골라야 되거든요. 안 고를 수는 없어요. 셋 중에 고르는데 18%를 준다라는 건 너 서비스 정말 엉망이었어. 그러니까 이걸 잘 안 고르게 되고, 중간 걸 고르는 건 가장 그냥 무난한 거고, 서비스가 정말 좋았다 그러면 25%를 고르는 거니까, 만약에 뭐 정말 싸게 먹어도 5만 원? 그러면 그 중에 25%가 팁이에요. 그럼 한 7 얼마지? 계산이 안 되네. 계산해 보세요. 그 정도가 나가니까요. 삼시세끼를 그렇게 보통 먹고, 아침은 장바다가 뭐 해먹는 경우도 있고, 호텔에 있으면 못 해먹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렇게 이제 식비를 썼는데, 숙박비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해야 되고 그래도 깨끗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1박에 20만 원도 우습고 30만 원도 우스워요. 혼자 자는데. 정말 큰 호텔이고 어떤 데는 더블 베드 하나에 뭐 싱글룸 베드가 또 하나 있기도 한데 이거를 또 세를 줄 수도 없고 혼자 자는데 막 이렇게 큰 방에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숙박비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숙박비를 적게 써도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쓴다고 하면 정말 조금 쓰는 게 10만 원? 그래도 이 10만 원이 도미토리 그 벙크베드 하나예요. 그럼 도미토리 벙크베드 하나를 써도 10만 원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교통비 나가죠. 뭐 사 먹어야죠. 사 마셔야죠. 기념품도 가끔은 사죠. 많이 못 사지만 짐 때문에. 그럼 하루에 뭐 30만 원도 우습고요. 공연 봤다 그러면은 뭐 돈이 더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3, 40만 원도 쓴 것 같고요. 그보다 덜 쓰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와이부터 미국, 뭐 캐나다도 비싸죠. 넘어오니까 영국도 비싸죠. 뭐 유럽 다 비싸죠. 제가 코로나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했을 때하고 그러니까 3년 전일까요? 그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2배, 3배 올랐나 싶은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아무튼 돈을 엄청 많이 썼는데 경비를 계산하실 때는 아무튼 이제 같이 다니시면은 이게 숙박비가 조금 나누어지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덜 하실 거고 아무튼 그렇게 경비를 계산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현금으로 이따막게 막 돈다발을 싸가지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을 할 때. 현금도 쓰고 카드를 쓰는데요. 카드는 일단 한국에서 최소한 2장 이상은 가져오셔야 되고 탭하는 카드 있죠. 제 카드는 옛날 건지 가지고 온 3장의 카드가 전부 다 이 탭이 안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인서트 하는 거, 꽂아야 되는 거. 그게 안전한 이유는 탭하는 카드는 편리하긴 한데 요새는 아주 그런 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잖아요. 가방 메고 가다가 제가 어떤 여행자에게서 들었어요. 가방 메고 가다가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를 밖에서 긁으면 이게 긁혀진다면서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만한 돈이 막 이렇게 인출이 되려는 걸 막았대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피해는 안 봤다고 하는데 이 탭 카드는 그래서 이 탭이 가방 밖에서 안 되는 그런 가방을 사시던가 아니면 잘못하면 긁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좀 위험할 수 있다. 저처럼 올드 카드 그런 조금 옛날 카드 인서트하는 그런 카드를 이제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카드를 가지고 오실 때는 이제 일단 카드로 계산했다 하면 현지화로 계산할래 원화로 계산할래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할래 여기 이 나라 돈으로 계산할래 대부분은 이 나라 돈으로 계산하는 게 싸게 먹힙니다. 수수료가. 그래서 원화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 나라 돈으로 계산할래 라고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그리고 카드를 준비해 오실 때는 꼭 수수료가 없는 카드를 한 장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는 집에 있어요. 근데 깜빡 잊고 안 가져왔습니다. 뭐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깜빡 잊고 안 가져와서 계속 돈을 쓸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는 것도 제가 엄청난 경비를 쓴 것에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그러니까 이제 카드로 긁을 때 수수료가 없는 거든가 아니면 이제 현금을 인출할 때 수수료가 없는 거, 내 돈에서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데 수수료가 없다. 그런 카드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장쯤은 꼭 챙겨 오시는 게 좋고요. 현금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노르웨이에서는 계속 카드만 썼고요. 노르웨이 돈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현금이 통하는 곳이 없었어요. 현금을 내면 카드 달래요. 그러니까 카드로만 계산해야 되는 게 심지어 팁도 화장실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카드였거든요. 노르웨이에서는. 그래서 현금도 있어야 되지만 또 카드도 있어야 된다. 현금만 있어야 되는 곳도 있었어요. 미국의 시카고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바 이런데 뭐 라이브 뮤직 나오고 이런데 거기 들어갈 때 cover charge라는 게 입장료거든요. 음악만 들을 수 있으니까 cover charge 낼 때도 현금. 들어가서 뭐 한 잔 마실 때도 현금. 맥주도 현금, 칵테일도 현금, everything 현금. 팁도 현금. 그러면 현금이 없으면 어떡하냐를 대비해서 입구 들어가자마자 ATM기가 떡하니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찾으셔서 그걸로 현금을 팍팍팍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비는 알아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처음에 오실 때는 이제 비행기 표를 싸셔야 되는 거고 숙박을 이제 정하셔야 되고 숙소 그리고 이제 교통비 이런 거 교통편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팁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싸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차를 많이 타실 것 같으면 유레일 패스도 이런 거가 좋아요. 이런 것들 알려드릴 수 있고 유레일 패스를 예약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알려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는 짐이에요. 이렇게 오래 짐을 들고 여행을 다니면 도대체 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붙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00일 동안 짐을 4번 붙였어요.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여기 올 때는 하와이부터 시작하니까 하와이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슬리블리스 입고 끈 있는 끈밖에 없는 그런 뭐 원피스 같은 거, 드레스 같은 거 그런 거 몇 벌 사서 입고 다녔고
그리고 뭐 그냥 민소매 뭐 티셔츠도 입고 반바지 입고 이런 건 이제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오니까 그런 건 조금 안 맞고, 날씨는 아직도 덥지만 이런 옷을 입고 다니기엔 조금 쟤 왜 저래? 조금 이런 분위기고, 같은 원피스더라도 하와이에서 먹히는 원피스가 있고 여기에서 먹히는 원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힌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래도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의 옷들이 있잖아요. 좀 그래도 그런 걸 입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건 좀 이제 치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짐을 이제 좀 사서 이건 안 입을 거야 라고 한 무더기를 이제 짐을 싸가지고 붙인 곳이 퀘벡, 두 번째 런던, 세 번째 노르웨이의 베르겐, 네 번째가 밤베르크, 독일, 거기서 붙였습니다. 4번 붙였어요. 평균 짐을 붙이는 뭐라 그러지? 그 소포 붙이는 운임? 네.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는 낸 것 같아요. 10 몇만 원도 내고 한 8, 9만 원도 냈는데 평균적으로 10만 원씩은 냈어요. 한 3kg 정도씩, 2, 3kg 정도 붙이는데 그렇게 그 돈이 들었고요. 그리고 짐을 이제 싸서 붙이실 때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팁인데, 그 박스 테이프로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기서 사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그냥 주더라. 밤베르크에서 제가 혼잣말로 그냥 박스 테이프 집에 있는데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혼잣말로 했는데 누가 이거 필요해 하면서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그 직원이. 그래서 제가 그 구글 리뷰에다가 정말 엄청 좋게 썼어요. 거기 엄청 친절한 직원들이 있고 정말 자기 일들을 너무 잘하는 프로들이다. 이렇게 해서 리뷰를 정말 엄청나게 영어로 막 썼습니다. 고마워서. 거기 말고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박스테이프를 사야 됐어요. 그리고 뭐 칼은 뭐 그냥 그 뭐죠, 볼펜 같은 걸로 그냥 푹 찢으면 되니까 그건 괜찮고, 저는 한국에서 박스테이프를 가져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쓰고, 또 한국 분들 만나서 이제 박스테이프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좀 빌려드리고, 또 그분도 저에게 또 뭐 빌려 주시고 해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거죠 뭐. 그리고 밤베르크에서는 이제 직원이 그냥 줘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어는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영어 실력이 제가 정말 바닥인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저처럼 영어가 참 유창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두 가지예요. 저처럼 말하는 게 좋고, 또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것도 참 좋고, 거기서 또 많은 걸 배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어가 진짜 많이 필요하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영어가 많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 상황이에요. 비행기가 어떻게 되고, 기차가 어떻게 되고, 놓쳤고, 뭐 계산했는데 이게 뭐 아닌 것 같고, 또 뭐 우체국에서 뭐 붙이려고 하는데 이게 뭐 빠르게 붙이냐 늦게 붙이냐, 뭐 배로도 붙일 수 있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든가, 아니면 이게 만약에 내가 붙이려고 하는 거기에 도착을 못하면 또 전화를 걸든지 메일로 해서 뭔가 해야 되고, 저처럼 뭐 비행기를 놓쳤다 하면 혹시 내가 비행기를 놓쳤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쓰기 위해서는 실력이 또 많이 필요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싶을 때 영어가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어가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요거 말고 저는 진짜 말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다니고만 싶어요 라고 하면 영어 진짜 못하셔도 외국 여행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 그럼 영어를 지금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영어 교육 하는 사람인데 영어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이 넓어지고요.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운전면허 처음에 땄을 때 그런 느낌처럼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자유가 생겨요. 영어는 그런 겁니다. 언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시는 게 좋지만, 지금 당장 영어 실력이 팍 늘지는 않더라도 외국 여행을 가도 돼요. 왜 되냐면 항공권 구입하는 거, 숙소, 박물관, 공연, 뭐 티켓 끊는 거, 식당 예약하는 거 전부 다 전화기 하나면 돼요. 전화기 하나면 되고, 전화기 하나로 자리도 예약할 수 있고, 짐 붙이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그랬다가 취소할 수도 있고, 티켓도 예매할 수 있고, 날짜 바꿀 수도 있고, 시간 바꿀 수도 있고, 취소를 할 수도 있고, 환불받을 수도 있고, 전부 다 전화기 하나면 됩니다. 전화기 하나로 내가 누군지를 인증할 수도 있고, verify 한다 그래요. 전화기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전화기를 잃어버리시면. 그래서 한국에서 가지고 오시는 전화기 하나, 그리고 공폰 하나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서 그 나라에서 쓸 심 카드 사가지고 집어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거, 아니면 하나만 가지고 오셨다, 전화기를. 그럼 심을 뺄 거 아니에요. 그걸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장 정말 중요하게
아주 잘 간수하셔야 되는 게 여권하고 카드하고 심카드 요거예요. 요 세 가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라서 이거 잃어버리시면 좀 진짜 큰일 납니다. 이렇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난 자신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행을 그냥 가셔도 돼요. 여행을 당장 계획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아래초에 지금 이제 일행들하고 헤어져서 지금 오늘이 세 밤째거든요. 왜 이렇게 3박이나 묵으면서 아래초에 이렇게 오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래초가 일단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를 찍은 곳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인상 깊었고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관광객이 이제 낮에 왔다가 그냥 빠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잠을 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지만 저녁에 제가 바에 가보고 저녁에 뭘 사 먹으러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에게 여기 사는 사람인가 이사 왔나? 아니면 여행객인데 왜 여기로 왔지? 여기서 왜 잠을 자지? 이런 눈빛으로 봐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되는 사람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얘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웃고 헤어지고 뭐 이랬습니다. 이런 곳인데 왜 여기에 오래 있나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이 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피상적인 거고요. 너무나 추상적인 거고요. 제가 행복이라는 말은 너무나 피상적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행복을 구체화해서 적은 게 있어요. 행복이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을 쓰는 게 맞겠다라고 썼는데요. 행복을 구체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적어봤는데 행복해라는 말 대신 편안해, 평화로워, 즐거워, 재밌어, 보고 싶어, 반가워, 신나, 기대돼, 웃겨, 감사해, 기뻐, 다행스러워, 다행이야, 안도감이 느껴져, 놀라워, 배불러, 따뜻해, 시원해 이런 것들이 행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행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경우에는 참아야 되고 화가 나도 좀 삭혀야 되고 둥글둥글 좀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도 겪어야 되고 건너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것이 너무나 그 메시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보셨어요? 네, 그 유태인의 그 학살을 다룬 거지만 그 이제 아빠가 유태인인데 그 귀도라는 인물이 아들에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어마어마한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이 아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끝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금 스포일인가요? 이거 스포일러인가요? 저는 영화를 여러 번을 봤는데 아까 그 인생은 아름다워 포스터가 저기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 앞에서 사진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있었는데 어떤 그 벨기에에서 여행을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너무 보셨냐? 봤다. 몇 번 보셨냐? 2번 봤다.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또 보고 싶다. 너무나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사진 찍고 하트 알려드리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인생은 아름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메시지 때문에 여기서 지금 3밤째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찍어서 이제 올려드리고 내일은 저는 스위스의 몽트레라는 레만호 주변에 있는 그 스위스 몽트레를 갈 건데 거기 갈 거다라고 했더니 아까 그 벨기에에서 오신 그 여행자분들이 거기 이제 퀸의 프레드 머큐리의 동상이 있대요. 그 이제 동상도 보고 노래도 좀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여행은 자주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밝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꽉꽉 좀 채워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